2부 첫 번째 코너는 주도 섹터 공략입니다. 주도 섹터에 대한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오늘은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나오실 때쯤 되니까 지수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 전만 해도 코스닥은 좀 부침을 겪고 있었는데 네. 언제 1% 넘게 올라갔는지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사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네. 고금리나 강달러 같이 또 트럼프가 아무래도 우세하다 이런 시각 속에서 조금은 불확실성 요인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수정 앵커가 오프닝에서 고금리 강달러 그리고 네. 갑작이라는 두 가지 화두를 네, 던지셨습니다. 이 부분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네. 최근까지 해서 우리 시장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장 초반에 플러스권대에서 상승하다가 장 마감되면 계속 밀렸어요. 그리고 미국 시장 대비해서도 디커플링 현상의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네. 왜 우리 시장만 이렇게 약할까라는 흐름에서의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네. 바뀌었습니다. 오, 왜 바뀌었냐면 최근 시장을 압박하고 있었던 가장 주요한 요인은 강달러였습니다. 금리가 네네. 올라가는 것은 강달러로 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네. 강달러의 요인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겠죠. 최근에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갔다라는 그 여론조사들이 나오면서 트럼프 네. 같은 경우는 미국 우월주의, 그러니까 장벽을 치고 국내 기업엔 법인세 인하를 해주면서 달러가 미국으로 몰려드는 현상에서의 흐름을 진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강달러,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원달러는 약화되는 현상들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나왔던 미국 경제 지표들이 우호적으로 나왔어요. 실업률이라든가 각 경제 지표들의 우호적 현상으로서 강달러 요인에서 발생이었고요. 네. 세 번째는 중국 증시에서 최근에 부양책을 계속 발현했는데 시장에서 그렇게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대비 중국의 어떤 흐름들이 약화되면서 강달러 유지됐고요.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에서 러시아에 파병한다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강달러였는데 오늘 그 흐름이 몇 가지가 바뀌었어요. 어제 나온 지지율 그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또 해리스가 한 46%, 트럼프가 43% 새롭게 내용이 초박빙이에요. 네, 초박빙으로 기존의 트럼프 우세에서 해리스 우세로 조금씩 넘어가는 형태의 여론조사 또 네. 발표됐거든요. 그러한 과정에서 달러 현상에서의 모습이 이제 고점이 아닐까라는 부분에서 오늘도 1380원 돌파했다가 살짝 밀리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에서 부양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오늘 중국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항생지수를 보게 되면 어제까지만 해도 대출 우대 금리를 낮추면서 금리 인하 정책을 발현했는데 시장에서는 먹혀들지 않았어요. 네. 근데 오늘부터는 조금씩 먹히는 현상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전반의 흐름들이 환율 흐름에 대한 제어를 해주면서 외국인들도 이제 한국 시장에서 좀 사볼 시점이 되었구나라는 어떤 그 시각이 바뀌는 지점으로의 네네. 상황이 변화했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많이 움직이죠. 네.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반도체 종목으로 중심권이 이동되는 이러한 과정에서의 모습들이 오늘 시장에서 움직임이 진행되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분위기가 네. 뭐 오늘 하루만 이렇게 일시적으로 움직임이 진행되고 내일은 또 빠지는 이 흐름보다는 전체적으로 시장을 압박했던 요인, 환경적 요인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강달러 현상에서의 흐름들이 조금 한 스텝 한 스텝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추세가 내일 또는 당분간의 영역에서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강달러의 배경까지 좀 짚어주셨고요. 네. 일단은 반도체 쪽이 또 오늘 잘 시세를 이끌고 있고 그렇죠. 외국인들이 들어온 것도 아무래도 지수를 탄탄하게 또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섹터에 주목하셨는지 이야기를 더 깊게 들어가 볼 텐데 오늘 소개해 주실 주제가 로봇이거든요. 로봇입니다. 로봇은 참 뉴스 나올 때마다 시세가 났던 것 같은데 뭔가 주도 섹터 역할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대표적인 성장 섹터인데 최근에 고금리가 있다 보니 네. 이건 또 상반된 영역인 것 같아서요. 어떻게 봐야 돼요? 제가 성장 섹터가 움직이는 시장은 지수가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이 진행될 때 성장 섹터가 움직인다는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박스권 상단이라고 한다면 2,700포인트가 박스 상단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수가 2,700을 돌파하기 이전 단계까지는 성장 섹터의 흐름이 유지가 됩니다. 오늘은 단기적으로 시세의 이동이 반도체로 쏠려 있기 때문에 네. 성장 섹터가 다소 약한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네. 최근까지의 성장 섹터의 흐름을 보게 되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네. 그다음에 IT 플랫폼, 네카오를 비롯해서 엔터,
그다음에 음원 관련주들, 네. 컨텐츠 관련주들이 IT 플랫폼에 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봇입니다. 이 성장 섹터인데 흐름에서 모습을 보게 되면 2차전지도 최근 상승을 주고 조정을 받긴 했지만 흐름에서의 한 번의 상승을 줬어요. 네. 제약바이오가 뭐 최근에 가장 강한 흐름에서의 그렇죠. 모습이기 네. 때문에 상승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IT 플랫폼 네카오 같은 경우에도 못 갔다 하지만 바닥 대비 한 30% 정도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최근까지 음원 관련주들 강했고요. 어제까지도 오늘도 시세 일부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네. 엔터 관련주도 네, 강했고요. 네. 컨텐츠 관련주들은 아직 조금 미약하긴 하지만 이제 움직일 여지가 네.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음 타자는 로봇으로 넘어가는 이 성장 섹터의 순환 흐름에서의 과정상 다음 타자는 로봇이 될 가능성이 네, 네. 아주 높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IT 플랫폼 네카오 같은 경우에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순환 흐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로봇 지금부터 관심권에 두고 판단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네, 시장에서 다소 어떻게 보면 볼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 로봇 이야기가 좀 뜸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지금 딱 볼만한 시점이다. 로봇이 이제는 다음 타자가 될 거다라는 얘기 주셨는데 네. 자, 로봇이 꾸준히 뉴스도 나오고 네. 지금 뭐 IPO 준비한 기업들도 많거든요. 이달 말 그리고 다음 달에 상장 예정인 클로봇이랑 시메스 수요 예측은 성공적입니다. 네. 새내기주의 입성 보통 뭔가 두산 로보틱스, 뭐 엔젤 로보틱스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한 번씩 또 섹터의 온기를 가져다 주긴 했었거든요. 로봇주도 부활할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릴 말씀이었는데 수정 앵커가 채가버렸네요. 로봇의 특성상 기억이 딱 났어요. 시장에서 어떤 핫 이슈의 로봇 관련주 동종업의 종목이 상장될 때는 네. 동반 흐름이 진행되는 과거의 경우들이 있었어요. 네, 네. 로봇 관련주의 신규 상장이 뭐 이번 달 말, 다음 달 초 그리고 내년 초에도 예정이 되어 있는 몇몇의 네. 기업들이 지금 포진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흐름상 내용을 보게 되면 로봇 관련주의 신규 IPO가 있을 때는 로봇주의 시세 흐름에서의 긍정적인 상황이 발현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또 네. 로봇주를 현 시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지점에서의 내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 측면에서도 우리 기다려지는 일정들 보면서 더 이제 로봇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셨는데 그러면요 실적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관심권에서 볼만하고 이벤트는 있지만 뭔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아직까지는 로봇 이런 쪽들이 실적 앞에 서면 좀 작아지긴 하거든요. 혹시나 그 리스크가 부각이 될 것 같다라는 걱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봇주에서 실적을 내는 기업이 거의 없다시피 네, 합니다. 네. 그러니까 흑자 실현을 했거나 이익치가 크게 개선된 로봇주는 없습니다. 현재. 네, 아직까지는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성장 섹터에서의 흐름들을 잘 보게 되면 가장 성장 섹터의 지난해까지 대표주가 에코프로였지 않습니까? 네. 에코프로가 상장 시점에서 2007년도였거든요. 네. 이때 같은 경우는 매출이 300억이었고요. 뭐 실적이라고 해봐야 실적이 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코프로가 계속 투자와 그 성장을 계속하면서 2017년도, 18년도, 19년도를 거치면서 매출이 200억, 300억 2007년도에서 7조까지 지난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주 같은 경우는 초기 단계에서는 매출 자체가 적자인 경우의 기업들이 많습니다. 흔히 말해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실적치를 보게 되면 뭐 우리가 실적이 이렇다. 네. 그래서 이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맥락적인 접근이 안 됩니다. 네, 적자, 영업이익의 적자거든요. 네. 하지만 성장 섹터는 앞으로 미래 가치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현 시점 로봇주가 매출이 안 나오고 이익치가 적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할 게 없다라고 판단되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지점에서의 어떤 시장에서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실적치를 가지고 로봇주를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로봇은 우리가 실적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섹터는 아니고 가능성을 보고 미래의 투자. 가능성을 앞으로를 보면서 또 투자하는 섹터다 보니까 그 앞에서는 실적보다는 또 다른 이제 뭔가 모멘텀들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서 이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 유망하게 보세요? 최근에 가장 로봇주 중에 핫하게 움직이는 게 두산 로보틱스죠. 네, 뭐 네. 로봇주 중에서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엔젤, 네. 그다음에 두산 정도가 이제 네. 탑3 안에 드는 네.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 하면 최근에 많은 얘기들이 기사화됐던 기배구조의 이야기가 좀 크게 나오죠. 그렇죠. 네. 한번
거절당했죠. 네, 그리고 네. 새롭게 합병 비율을 달리하면서 네, 네. 새롭게 지금 현재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이제 주주의 이익을 위한 합병 비율 조정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이번에는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두산 로보틱스가 10만 원을 찍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한 두세 달 전에. 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합병에 대한 가능성들, 합병에 추진한다는 여러 가지 내용들로 해서 주가가 쭉 올라갔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왜 합병하게 되면 유리한지에 대해서 판단해 보게 되면 두산그룹의 캐시카우, 두산 네. 마켓이 있죠. 네. 이 마켓을 기계 부분으로 합병화시켜서 공동기업으로 진행이 네. 됩니다. 네.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앞서 말씀드려도 숫자가 안 나오는 기업이에요. 네. 근데 합치게 되면 숫자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네, 네.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그룹 내에서는 계속 투자를 해서 키워 나갈 네. 형태의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이번에 다시 한번 재도전을 통해서 이게 통과가 될 경우에는 지난 흐름에서의 가격대도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서 첫 번째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판단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로봇 기업 내에서 기업 가치 제고, 그러니까 주주환율이라든가 앞으로 성장한다든가 투자한다든가 이런, 왜냐하면 대부분의 로봇 기업들이 독자적인 기업이 많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트, 물론 삼성이 투자하긴 했지만 네. 독자적인 기업이고요. 엔젤도 마찬가지고요. 앞서 이제 IPO가 되는 기업들도 대부분 독자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두산 같은 경우는 뒷배경이 튼튼하죠. 네. 두산그룹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과 미래 가치를 위해서 계속 투자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두고 현 시점 시세 이동, 그러니까 성장 섹터에서 이전 과정이 나타날 개연성이 있고, 그리고 합병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에는 긍정적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두산 로보틱스 현 시점 관심 가져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가격을 딱 보니까 딱 가격 왔습니다. 네. 67,000원 정도. 네. 오늘 약간 조정을 받아주면서 67,000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 가격대라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합니다. 네. 그리고 목표가에 대해서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이전에 그 합병에 대한 내용이 나타났을 때 주가 움직였던 10만 원까지도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한번 성장 섹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빠르죠. 네. 가볍죠. 그렇죠. 이 흐름을 한번 노려본다는 측면이죠. 네. 다만 이제 손절은 6만 원 정도로 짧게 잡으면서 네네. 이게 합병이 무산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나쁜 의미의 재료가 가치가 부여될 때는 네. 6만 원 손절가로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성장 섹터 안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로봇, 그 안에서 두산 로보틱스 그룹 안에서도 이제 로봇에 대한 투자는 계속할 것으로 보이고,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이슈들 이전에도 한번 상승 탄력을 줬던 뉴스인데 그게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 지금 자리 정도, 목표 주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대신 좀 타이트하게 6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AS 하나 받을게요. SK 하이닉스가 내일 실적을 내놓습니다. 네. 기대감이 큰 상황이고요. 오늘 밸류체인단도 함께 움직이는데, 그렇죠. 와, 일단은 외국인도 꾸준히 사고 있고 내일 실적이 잘 나왔을 때 사실 뭐 세론이라기보다는 네. 기대감이 더 올라간다라는 쪽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그 전고점을 향해서 가려면 저항 라인이 20만 원인 것 같은데 네. 다시 20만 원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목표 가격을 조금 상향해서 저는 22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22만 뭐 원? 실적 네.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TSMC가 이미 좋은 실적의 내용을 발현됐기 네. 때문에 관련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SK 하이닉스도 이러한 내용에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저는 SK 하이닉스가 참 뿌듯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50% 올라가고 30% 뭐 네, 네. 상승했다 이런 종목보다도 10%, 5%, 15%일지라도 정말 힘들 때 또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또 개인 네. 투자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종목이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의 흐름들이 좀 더 저는 마음에 와닿고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뭐 TSMC나 엔비디아와 꼭 비교 대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네. 이 종목은 22만 원까지 도달해야 적정 수준에서의 가치가 발현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네.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지점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가장 중요한 빅 이벤트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22만 원의 적정 주가 AS까지 받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